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나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버티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했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지난 주말 5차 촛불 집회 이후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전직 국회의장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퇴진 건의가 각본에 따른 듯 잇따라 이뤄졌습니다. 야3당은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선 탄핵에서 한 발 물러선 기류가 감지돼 탄핵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담화문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하야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며 오는 토요일엔 청와대 100m 앞 분수대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제3자 뇌물죄가 모두 담겼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추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안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지난 4일 2차 담화 이후에 25일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퇴진 시기나 방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당장 거취 문제에 대한 공을 국회에 떠넘겨서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유보적인 기류가 감지됐지만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고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또다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자신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취재 기자와 담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정치권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동안 2차례 담화에서 이번 담화까지 전혀 진전된 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네, 먼저 오늘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즉 다시 한번 결백함을 주장하며 최순실 씨 등과 선을 긋고 이 자신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 같은 현실 인식은 지난 2차례 담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지난 2차 담화 때는 최순실 게이트를 특정 개인의 위법 행위라고 했고 연루된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대한민국 성장 동력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지난달 1차 담화 때도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예. 이 내용만 그대로 놓고 보자면 일맥상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동어반복인 것 같은데 이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는 등 최순실 씨, 또 안종범 전 수석 등과 적극 공모했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로 입건까지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핵심 측근이었던 이들의 녹취 파일과 메모 등을 토대로 99% 혐의를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예. 자신의 거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건데 많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석입니다. 네, 이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즉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예. 즉 퇴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한번 공을 넘긴 건데요. 명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며 퇴진을 거부해온 만큼 사실상 개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국회 내 어떤 자중질환에 물꼬를 트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야권은 근데 원래 개헌과 박 대통령 퇴진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야권에선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계산적인 퉁치기다, 또 꼼수 정치다, 교란책이다 이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논의를 퇴진의 조건으로 달았는데요. 이를 뒤집어 보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의 자중 질환을 노린 셈법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실제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르는데요. 헌법에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이제 국회한테 공을 넘겨놓고 자신은 국정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9일. 근데 오늘도 아무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한 것 외에는 검찰 조사나 특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죠? 네, 2차 담화 당시엔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자 사상 누각이라며 말을 바꿨고 검찰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했고 이 기자들의 질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미 말 바꾸기로 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오늘도 진정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검찰 조사를 피한 이유로도 읽히고 이 특검 수사도 자칫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임기 단축이나 하야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 왔죠. 그러나 어제와 그제 친박 핵심 그룹과 국회 각계 인사 사이에서 명예퇴진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이른바 막판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죠.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미리 교감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돼 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청와대는 이른바 명예퇴진론에 대해 여러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됐지만 전직 국회의장과 친박계 중진들이 잇따라 퇴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 친박 주류가 주도하는 초선 모임도 탄핵보다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명예퇴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3차 담화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기 단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담화가 나오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선언했다며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가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방향을 틀려는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주요 고비마다 관련자의 귀국과 입장 표명, 비서실 개편 등 일련의 흐름을 놓고 여권의 수습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란 의구심이 잇따라 제기돼 왔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공을 국회에 지금 떠넘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담화문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뭐 여당 주로 친박계 쪽의 주장인 것 같고, 예. 정치권은 이걸 그대로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대통령은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결정하기가 쉽겠냐? 우선 이게 관건인데요. 예. 국회 논의의 주체는 여야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 곧바로 대선 국면이 됩니다. 예. 그 대선 일자가 결정될 수 있는 퇴진 날짜를 과연 여야가 쉽게 결정하겠냐라는 게 우선 어렵고요. 예. 특히 여당의 분열이 지금 심각해서 뭐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당을 떠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여야는 고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이 때문에 여야 또는 여여 갈등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퇴진 요구보다는 국면 전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이 때문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던져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국회 결정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뭐 사실 오늘 이렇게 던져놓고 자신은 국정 수행을 본격화할 가능성마저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날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원래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박계의 찬성이 많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것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타결이 가결되면 다음 달 9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정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주장대로 이뤄진다면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은 권한을 갖게 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몇 달이 더 국정 주도권을 갖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예. 결국은 이제 국회 내, 뭐 여당 내든 아니면 야권 내든 개헌을 빌미로 한 자정 질환을 벌이게 한다. 예.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특히 이 정치권에서는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밝힌 대통령의 주장이고, 예.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특히 이제 탄핵 소추안 의결 키를 쥔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 회의, 예. 주로 비박계입니다만, 어떤 분위기로 읽힙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 의총 중인데요. 의원총회 중인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의 담화문 직후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혼란스럽다라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총 중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탄핵을 뭐 강행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철회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는 비상시국위원회 공식 의견이라면서 9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9일까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자를 논의해보고 예. 협의가 안 되면 탄핵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탄핵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뜻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든 여권 내부에 원래 가결에 충분했던 탄핵 찬성표에 균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동안 뭐 많게는 50명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예. 지금 야권표에 탄핵을 위해서 더 필요한 여권표는 대략 한 30표 내외 정도가 되잖아요. 최소가 30표 정도고요. 예, 예. 안정적으로는 최소한 40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9일까지 협의를 해본다는 것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탄핵에 나섰겠다는 것은 지금 명확한 결론입니까? 아니면 그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가 예. 이것은 비상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다라면서 얘기를 그렇습니까? 했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시국위원회 약 30명 정도의 의원의 모든 입장을 예.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야권은 이 협의에 응할 것이냐도 사실은 좀 변수잖아요. 그건 좀 이따 좀 예. 그 연결하면 좀 알아보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사실상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간단하게 짚어보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라고 썼습니다. 예. 대통령직 임기 단축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즉 5년 단임제가 아닌 예를 들어 4년 단임제로 임기를 줄여버리면 대통령은 단축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 즉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는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데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헌할 때 이 임기 단축만 하겠느냐? 최근 권력 구조 논의가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하는 대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예. 현실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비박계 일부에서도 개헌을 조건으로 한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는 민심 때문인데요. 예. 그렇게 오늘 당장 반응을 내놨고 야당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유력 대선 주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개헌 논의로 빠지게 된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정치권의 국면이 대립 국면이 개헌 찬성파와 개헌 반대파의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한 국면 전환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예.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냐 아니면 분권형 개헌이냐 하는 문제를 이른바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가면 예.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지금의 대통령제도 헌법대로 그대로 잘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예.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그렇죠. 또 예. 이른바 분권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단지 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짚어본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모두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탄핵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탄핵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친박계는 곧바로 탄핵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탄핵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한 일정과 이에 따른 법과 절차도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언뜻 보면 국회를 존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헌법 65조 국회의 권한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야권과 비박계가 준비하던 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나 탄핵 결정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할 사유가 아닌 거죠. 이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돼서 헌재가 파면 결정하면 파면 되는 거지 뭐.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조차 않아 사실상 배제하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를 개헌으로 풀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에 관한 개헌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리 혐의로 사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해도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키우고 시간을 벌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을 곱씹어보면 결국 정치권이 개헌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결국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 파일을 첫 보도하던 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는 느낌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 뒤 JTBC가 최순실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뒤 개헌 논의는 주변으로 밀렸습니다. 그로부터 36일이 지난 오늘 오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개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행 헌법상 하야가 아닌 임기 단축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개헌을 앞세워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탄핵 국면에 개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면서 정치권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선 새누리당 상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핵심은 비박계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의총 결론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약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인 8시쯤에 끝이 났는데요. 일단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경론에 경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따로 내리지는 못했고 일단 내일부터 야당과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반면 비박계는 따로 합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비상시국위원회는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상해야 한다면서 그 기한은 내달 2일은 너무 빠르고 9일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만약 이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탄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협의에 야권이 나설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건 이따가 야당 쪽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실제로 9일까지 그렇다면 야권은 계속해서 탄핵을 요구한다면 비박계도 거기에 따르겠다, 동의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 비상시국위원회 간사격인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예. 개별적인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일단 이 말씀드린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 중에 뭐 개헌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외의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논의가 불발되더라도 이것을 빌미로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실제로 비박계의 어떤 그 균열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일부에서 있었고 오늘 의총에서 그것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신혜원 기자의 얘기에 따르자면 이른바 비상시국회 그러니까 비박계 쪽의 입장은 9일까지는 해보되 안 되면 그대로 탄핵 추진을 한다라고 나온 것이 맞다면 친박계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직후에 이 비박계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탄핵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의원총회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탄핵을 이어가는 기조로 결론이 난 겁니다. 따라서 친박계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전격적인 친박계 중진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던 것도 결국은 비박계마저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질서 있는 퇴진을 국회에 위임했음에도 이 비박계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비박계가 그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물론 민심의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가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끝에 그런 중간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최종 결론으로 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위임을 하면 적어도 비박계는 탄핵 논의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친박 쪽에선 생각을 한 건데 상황은 그렇지 않게 적어도 지금까지 돌아갔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담화가 있은 직후에 의원총회에 들어오던 이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까지 했는데 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탄핵을 유지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최경환 의원도 대통령이 국회에 백지 위임을 했으니 여야 합의로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는 게 국회의 책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박계가 탄핵 기조를 유지한 셈이어서 약 일주일간의 이 합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 외에는 이 탄핵 정국을 뒤집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비박계는 왜 이런 결론 내린 걸까? 아까 뭐 한두 가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다른 의견도 분명히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할 경우에 개헌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대표도 개헌을 주장해 왔으니까 이게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웠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비박계는 개헌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을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퇴진 시기에 개헌을 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이따가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주말 집회가 또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조금 앞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핵으로 갈 경우에 현재 탄핵에 찬성하기로 한 비박계 의원 일부에서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만약에 탄핵으로 갈 경우 보수층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비박계 의원들로서는 탄핵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가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친박계가 이러한 방향을 의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탄핵안이 실제로 부결될 경우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박계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야당에선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번엔 야당 쪽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우선 야당이 탄핵 절차를 계속 밟는 것은 틀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어제보다 더 강경해진 상황입니다. 이 야당은 탄핵 절차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나가겠다고 재확인한 건데요. 이 날짜 역시 예정대로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에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야당은 이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건 대통령의 조건 없고 즉각적인 퇴진인데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조건도 있고 즉각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탄핵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그 새누리당 비박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2월 9일까지 일단 야당 쪽과 협상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일단 지금 탄핵안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야당 쪽에서 오는 12월 9일까지 여당과의 이른바 이제 그 협상에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결 정족수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 비상에 걸린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이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또 새누리당 비박계 사이에서도 이탈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개인의 헌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국민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야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마음을 합쳐서 탄핵 절차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누리당 비박계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이지은 기자한테 질문을 한 것은 압박을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국회에 던져준 그 문제를 여권과 함께 새누리당과 함께 협상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 압박만 한다면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혹시 아직 취재가 안 됐으면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네,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계속 새누리당은 우리와 함께 탄핵 절차를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좀 회유와 압박을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찬성표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지은 기자. 제가 한 질문은 대통령이 국회에 나의 그 퇴진 방법과 그런 것들을 얘기해달라, 정권 이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권 이양이라는 단어에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위한 협상에 야권이 나서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재가 안 됐으면 아직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근데 현재까지 취재된 바로는 지금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그 대통령과 어떤 뭐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이 이 즉각적이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즉각적이지도 않고 또 조건도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당이 확인한 촛불 민심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건이 없고 또 즉각적인 퇴진이 아니면은 현재 이 대통령에게 어떤 뭐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진정한 반성이 없었고 이 국회를 분열시켜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책적인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또 물러서겠다라는 선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역시 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하고 이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야3당이 원래 오늘까지 탄핵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 나왔습니까? 근데 오늘 점심때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실무단이 만나서 야당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당초 새누리당 비박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과 함께 오후 한 4시쯤에 만나서 최종 문구를 좀 조율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 담화가 갑자기 발표되는 바람에 이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또 국회에 던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담화 이후에 내놓은 반응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자, 무서운 함정이란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퇴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예. 국회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 합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하고 나는 퇴진하지 않겠다. 그 함정에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예. 아까 이지은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퇴진 일정을 위한 여당과의 합의에는 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3야당은 철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3야당 당대표 회담을 갖습니다마는 특히 개별적으로 그러한 것에 응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9일까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예정대로 탄핵을 진행하겠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제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협상을 하고 안 되면 탄핵에 동참한다라는 것인데 만일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조기 퇴진 협상에 아예 안 나서면 비박계로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개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사실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놓으면은 비박은 다 죽는다. 그리고 국민의 촛불이 민심이 당신들을 용서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함께 하자. 그래서 일단 그러한 전제 조건을 붙였지만은 예. 저는 비박에도 최소한 이 일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9일까지는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총 전에 직접 비박계 의원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대통령께서 퇴진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박계 지도부가 자리 잡고 있는 새누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되겠느냐. 그리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언은 퇴진을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은 결국 야당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비박계는 학살당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탄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국민의 비난을 촛불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했고요.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는 9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해서 끝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을 또 늦어진다고 하면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탄핵의 주도권은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아닙니다. 비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우리가 결국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9일까지는 인내하면서 설득해야 되고 국민 여론을 잘 보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비박에 대한 어떤 그 압박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만일에 압박이 아니라요. 예.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야당의 표는 171표밖에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됐든 비박에서 오지 않으면 우린 가결할 수 없습니다. 부결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겁니까? 부결을 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비박의 협력을 얻어서 국민과 함께 탄핵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부결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부결이 되면 어떤 지금 광장의 국민의 그런 비판은 정치권으로 국회로 쏟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부결이 되면은 촛불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여야 의원들한테 쏟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서는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초 지난 주말 200만 집회가 끝난 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만 진행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바꿔서
다시 적극적으로 주말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촛불 집회 때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를 준비해온 비상국민행동은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한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퇴진의 일정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국민행동은 다음 달 3일 6차 집회를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져 있는 분수대까지 행진 경로를 연장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차 집회 때 청와대 200m 앞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이 허용되는데 이번에는 국민적 공분도 더 커진 만큼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박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면서 주말 촛불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견이 주류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당장 조합원 3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교직원 노조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요일까지 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출신의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를 공동 추천했습니다. 조폭 수사로 널리 알려진 조승식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SK 분식회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이력도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특검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수사 지휘력을 제1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출신 지역과 정치적 성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면 검사 20명과 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특검은 90일의 수사기간이 보장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장 120일로 운영됩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며 빨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립성을 거론해온 청와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야권은 지금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을 앞둔 꼼수라면서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3당은 단일한 탄핵안을 만드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최종 조율을 남겨둔 상태인데 야당의 단일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혁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야3당이 합의한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한 심리가 길어질 수 있어 부담 요인이었지만 탄핵 소추의 명분 확보에 더 방점을 둔 겁니다. 야3당은 우선 세월호 문제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대응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됐다고 본 겁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없었던 제3자 뇌물죄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를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은 돈을 낸 기업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입증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삼성과 롯데, SK 등 3개 기업만 탄핵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혜택 의혹 등 약 430억 원의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 위반 사건과 연설문 유출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비박계와 최종 조율을 남겨놓고 있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 비박계는 공소장을 벗어나거나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사안을 포함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사심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 일이었다.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1, 2차 담화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검찰 쪽 넘겨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이서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건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 그리고 차은택 씨의 측근의 이권까지 챙겨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사심은 없었다, 또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공적인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 사적 관계인 최 씨 등의 이권을 위해 남용한 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담화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담화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 공소장에 적은 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의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특검이 곧 시작될 텐데 그 전에 뇌물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내는 겁니까? 검찰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는 이 뇌물 수사를 결론 내리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조사를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근데 뇌물죄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데 모든 뇌물 수사를 결론 내지 않고 특검에 넘기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삼성그룹 관련 뇌물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수사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SK 또는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오늘 그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무튼 검찰 조사는 거부를 했습니다. 특검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는 몇 주째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언론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겠다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 수사에 기반한 이 특검 조사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는 거죠? 예,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수사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할지라도 특검이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낸다면은 이 공소장 변경이나 그리고 또는 추가 기소 등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검과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같이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국회 쪽에 공을 넘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매우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검찰 쪽에서 뭐 10초만 들려줘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라는 얘기,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정호성 씨의 음성 파일 등등인데 통화 내용 이런 것들도 지금 특검으로 다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 이런 모든 수사 자료들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혹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도한 결과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곤 있는데 그건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개가 됐지만 사실상 식물 교과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정작 이 책을 사용할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홍보하겠다며 만든 인터넷 웹툰입니다.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소녀의 뒤에 걸린 태극기는 건곤감리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안 그래도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국정교과서에 홍보마저 엉터리인 셈입니다. 이미 현장 교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오늘 국정역사교과서 탄핵 성명을 냈습니다. 국정교과서대로 수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교과서 자체가 학교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기 아빠만 우상시켰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올바르지 않는 길로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전국 대부분 교육청들은 국정교과서 배포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정화에 찬성하다 최근 입장을 바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회원 16만 명을 대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국정역사교과서 현대사 집필진들의 전문성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필진들의 과거 발언과 글에서 실제 편향성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최근 촛불 집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정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문 집필에 참여한 최대건 서울대 명예교수가 답합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달 초 한 강연에선 대통령 탄핵 하야 주장은 헌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 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전공한 최 명예교수는 2012년 좌익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좌익분자들이 국가를 허물들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책이나 뭐 행동이나 이 발언을 통해서 국회 진출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SNS 글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나종남 육사교수 역시 201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집필진들의 편향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평화적 시위와 집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정세 혼란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는데 여기에 국민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권의 앞날을 정하는 건 한국 국민의 몫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권리를 새롭게 언급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the ability to go out and voice their concerns about government. 그는 평화적 시위와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다른 인물이 그 나라를 이끌어도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진퇴 등을 정하는 건 한국 국민의 뜻에 달렸다는 미국의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미국은 현 상황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는 여러 교수들이 등장하죠. 학교를 떠나 고위 공직에 머무는 동안 최 씨의 국정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복직하려 하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홍익대생들이 학생증을 보여준 뒤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교수를 즉각 정직하라는 요구를 결의하기 위한 긴급 학생총회입니다. 교수님, 선생님, 이 거대한 부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정말 민망합니다.
이 대학 미술대학으로 돌아온 김 교수는 제자인 차은택 씨의 추천으로 장관에 임명된 뒤 차 씨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에도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김상률 교수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며 차 씨의 부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학교 측에 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생 1,6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구속된 김종 전 문화부 2차관도 한양대 교수직을 유지한 상태여서 학생들이 복직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문현경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가려져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관련 법안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 처리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로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사흘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 31건을 지정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누리과정 관련 법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려 예산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보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LCT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포스코건설에도 수차례 사기를 친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번번이 속았다고 하기엔 내용이 황당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LCT 시행사는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7,80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영복 씨는 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계열사에 분양 대행 일감을 주려 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대출금을 쓰려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의 계열사가 실적이 없다며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러자 이 씨는 포스코건설과 인연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급조하곤 실적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행 수수료 9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또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일부 물량을 웃돈을 주고 되사주기로 약속한 뒤 포스코건설엔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지만 은행들과 포스코건설이 이를 승인했고 107세대 분의 환급금 53억 원은 고스란히 이 씨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에 압력을 가한 의혹을 캐묻고 있는데 이미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한찬건 현 사장과 권호준 포스코 회장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대형 전광판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당장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걱정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열흘 전 전국 남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 아레나입니다. 당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먼지가 휘날리는 속에서 대회를 강행해 비판이 쏟아졌는데 최근 경기장 지붕 가운데 매달려 있던 전광판이 얼음판 위로 추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25톤까지 견딜 수 있는 줄에 27톤짜리 전광판을 무리하게 매단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을 알고도 대회를 강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빨리 와서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되나 계속 하늘 위를 지붕을 쳐다보기도 하고 좀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예산 1,300억 원을 들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 이곳에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립니다. 다음 달 16일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사고로 대회 개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 내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장애 등급 1급을 얻게 될 경우가 자동 개시 대상입니다.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몇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병원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실제 조정으로 가는 경우는 신청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중재원에 의료계측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들이 중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중환자를 기피하진 않거든요. 조정 절차에 자동 개시가 도입됐다 해서 중환자를 기피할 거다라고는 이게 모순적인 거죠. 정부는 환자가 업무 방해를 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적용 대상도 최소화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서방 세계에선 요즘 폭탄 테러 대신 칼부림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한 대학에선 이민자 출신 학생이 육류용 칼을 무차별로 휘둘러서 최소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구입하기 쉬운 흉기를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중무장 경찰들이 캠퍼스에 속속 도착하고 학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용의자가 차량으로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1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용의자는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자생적 테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e've recovered a butcher knife. The suspect is DOA. 지난 9월엔 미네소타주 한 쇼핑몰에서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이 큰 흉기를 휘둘러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8월과 10월엔 벨기에에서 경찰을 노린 흉기 테러도 잇따랐습니다. 실제 IS는 지난 26일 새로운 선전 동영상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를 통해 테러를 저지르라며 칼을 이용한 테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폭발물이나 총기에서 공공장소에서 칼부림 형태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네, 주말마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지요. 대규모 촛불 집회만큼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내겠다며 몇 년씩 길거리 장기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그들을 밀착 카메라가 만났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은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곳 광화문 광장은 금세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수년째 일상적으로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장 아래 지하철역에서도 4년째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광화문역 한켠에 노란 리본이 달린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천막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또 부양의무제를 폐지해달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이 아니라 신체 특성만 보는 등급제가 문제라는 주장.
이 등급제를 고쳐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날이 추워진 요즘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은 큽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하루빨리 이것이 빨리 해결돼서 광화문역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또 다른 농성 천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1년째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의 천막입니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지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밤이면 난로로 겨우 버텨야 하고 식사부터 화장실 문제까지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 같은 건 그냥 주변 건물 이용하게 하고 식사 같은 거는 이제 여기가 꼭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보통 여기서 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추위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도 먼저 챙긴 건 소녀상의 겨울 채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담요까지 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두 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소녀상을 위해서 놓고 간 물건들입니다. 화상 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도 벌써 천막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안에 있는 물이 다 얼고요. 여름에 또 모기도 많이 있고 덥고 비닐하우스 있는 느낌이에요. 평일에는 대기하다 화상 경마장이 문을 여는 주말이면 영업시간에 맞춰 시위도 벌입니다. 도박은 범죄이다. 도박장을 철회하라.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서도 여야 정당 사무실 앞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사계절을 거리에서 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게 춥고 덥고 정말 힘든데 어쨌건 해결될 때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년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대학 강사 출신인 이들 부부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오늘도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인 2명이 겨우 누울 만한 천막 안엔 10년치 살림살이가 빼곡합니다. 견디기는 여름이 힘든데 몸을 상하는 것은 겨울이 더 상해요. 특히 저 양반 이제 무릎도 아프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막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스스로 목숨 끊고 그래도 이제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는데. 취재진이 찾은 천막의 대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겨울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만 이들의 봄은 아직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예,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드릴 뉴스도 워낙 많고 또 제가 따로 특별히 얹어드릴 말씀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내일 앵커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내내 전해드린 뉴스는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야나 탄핵이나 다 부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함께 그 이유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 취재한 뒷얘기도 좀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당 일각에선 사실상 뭐 하야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또 여당 일각에서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조기 퇴진은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직의 임기 단축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임기 중에 물러나겠다가 아니고 임기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예를 들어 5년 단임제를 4년 단임제 또는 뭐 4년 반 단임제 이렇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헌법을 바꿔서만 가능합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진 의원 한 명은 개헌을 통해서만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개헌의 방향성까지 오늘 담화문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군요. 예. 결국 개헌이 조건부인 개헌을 조건부로 해서 퇴진한다. 퇴진도 예. 아니고 그냥 임기를 마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즉 조건부 퇴진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 퇴진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대통령의 표현 중에 또 뜯어볼 부분이 정치권이 논의하여 그 일정과 법 절차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법 절차인데요. 법 절차에 따라 조기에 물러나는 건데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개헌과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이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을 의미한 겁니다. 예. 게다가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 이양이라 하면 평상시에 사실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를 보통 정권 이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선거 결과에 따른 이양을 정권 이양이라고 예, 표현을 예. 합니다. 어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중진 회동이 있었고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의원 중 친박 중진 중에 한 명은 사실 개헌 얘기도 대통령의 담화문에 명시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개헌이 명시되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대신 법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예. 사실 뭐 요즘 이 얘기를 그러면 개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예. 요즘 같은 경우에 다 누구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데 예, 대통령의 임기는 일반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개헌은 사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우선 민심이 개헌 조건 퇴진을 받아들이느냐. 지금 예. 오늘 박 대통령이 얘기한 물론 개헌을 입에 담진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또 여야의 합의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임기 단축만 논의하겠냐? 정치권에서는 계속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해 개헌을 하자 이 얘기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개헌 논의만 길어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헌정 파괴 또 헌정 파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면이 개헌에 대한 찬반 국면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예. 또 결론을 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인정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찌 보면 예. 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예.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이고 예. 또 지금 개헌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시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지만 과연 개헌 논의가 그러면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대통령의 의도와 바람이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아무튼 이 때문에 야권 쪽에서는 이게 탄핵을 뭐 지연시키려는 예. 퉁치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란책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 예. 지금 예.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권에서 이르면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예, 예. 이미 비박계에서 50명 이상의 표를 모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비박계에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위원회가 있고 이 간사를 황영철 의원이 맡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9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야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자를 못 박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 이따가 국회 연결해서 마저 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담화문 어떻게 보면 이제 선언문이다.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선언문이다라고 읽힌다고들 했는데 이걸 인정할지 말지는 사실 민심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데 정치권은 처음부터 수습을 염두에 뒀지만 계속 민심이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정권은 민심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했던 탄핵과 대통령이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은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데요. 탄핵은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있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은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를 다시 연결해서 특히 새누리당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다만 이른바 이제 그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9일까지 야당 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탄핵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일단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일부에서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입장이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나와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는 누가 탄핵을 하지 않겠냐고 했냐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정현 대표는 또 그러면서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했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했다. 국회가 원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내일 아침 9시에도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고 이 당분간은 매일매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통령 담화에 관련된 향후 입장과 탄핵 관련 입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 기류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탄핵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아까 신 기자가 얘기했는데 일단 야당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한 임기 단축 문제를 새누리당과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다면 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헌 문제나 총리 문제 등은 여당과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뉴스룸 일부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결돼서 이 개별적으로 여당과는 접촉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당 얘기 잠깐만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 신 기자하고 얘기할 때 여당의 친박계가 오늘 비박계 움직임에 대해서 처음에 탄핵 중단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가졌다가 비박계가 오히려 9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탄핵 기조 유지한다라고 나가니까 좀 당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여전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이 비상시국 회의 의원들이 모이기도 했고 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따로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서청원 의원 등이 모두 발언을 자처해서 하면서 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친박계 의원들이 줄을 이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의원총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 탄핵을 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류가 많았었는데요. 이 비상시국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3당이 만든 탄핵 소추안이 오늘 이미 나왔고 이걸 비박계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일단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내일 일정을 잡아서 탄핵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일부에서 전해드렸고 여기까지만 좀 신예원 기자와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검찰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일부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에 이것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까? 공익 목적으로 했든지 선의였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예.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또는 강요를 했는지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 있어서의 핵심 부분이지 어떤 목적과 의도였는지는 본질이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검찰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자신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본인이 받는지 부분 역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은 그만큼 공소 사실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왜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까요? 앞서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던 입장에 따르면은 이 과거 정부의 공익 목적 재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금 과정과 설립 그리고 운영 과정 등의 차이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분석들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예. 특히 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가 됐고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도 사표 수리가 보류돼 있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사실상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인에 가까운 이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서 법률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유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정치 논리로만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검찰은 앞서 오늘 담화 이전에도 이 대통령이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내달라고 한 거는 협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했든 모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요. 오늘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문으로 얘기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건데요. 한편 또 담화와 무관하게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김준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는데 김준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변호사이기도 한 김준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는 법적으로 우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헌법학자들은 오늘 담화 내용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탄핵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오늘 담화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짧게 좀 보죠. 한마디만. 원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법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하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상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렇죠. 암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읽히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거취 문제를 맡겼지만 법 규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탄핵 이외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예. 국회가 일단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정치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친박계에서 개헌 얘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올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헌도 쉽지가 않습니다.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지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국민투표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개정안 하나하나 문구를 좀 가다듬는 과정, 그리고 또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예. 이게 현실적으로는 개헌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개헌이 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헌법 128조를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제 개헌안이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단축이라는 건데요.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뭐 이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예.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이나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나 결국 국회 탄핵을 좀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순수한 궁금증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김장수 주중대사가 어제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당일 당시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nnocent why? 다시 얘기해서 순수하게 왜 그러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구명조끼 발언은 참사 당일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한 말인데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대사는 어제 이노센트라는 이 영어 철자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당시 대통령이 상황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왜 못 구하느냐 이런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미도 번역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라도 천진한 눈으로 보면 새롭다. 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에 나오는 질문을 이노센트 Y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미 배가 다 뒤집어진 오후 5시 15분에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쓸 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왜 배가 뒤집어지는데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야당도 오늘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304명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의 순수한 호기심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조차 판단조차 못하는 대통령이었나. 예. 그렇다면 김 대사가 영어까지 쓰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절한 해명은 아닌 셈이 됐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문만 키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좀 더 해명이 의혹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유독 청와대 순수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요, 민경욱 당시 대변인이 순수 유가족들만 만나겠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불순한 유가족도 있는 것이냐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예. 또 대통령도 최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예.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당일에 대해서 갖는 의문이 바로 이 이노센트 Y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례되니까 질문은 금지. 자, 박 대통령이 오늘 담화 이후에 또 질문을 받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이 있다고 했지만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죠. 계속해서 손을 들었지만 이렇게 거부하고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세 번의 담화 동안에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본인의 거취 관련 중대 회견에서 질문 자체를 전혀 안 받는다. 이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담화 이전에 청와대 관계자는요,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의를 갖춰달라. 또 질의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이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국민들은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대통령한테만 예의를 차려야 되는지라는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예.
100번 양보해도 임기 내내 기자 질문을 받지 않은 청와대가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특히 오늘 유독 예의라는 표현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서청원 의원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예. 야당은 모르지만은 우리 당에서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 시국의 갑질인가? 자, 어제였습니다. KTX 오송역 앞에서 총리실 의전 차량이 황교안 총리를 기다린다면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한 20에서 30분 정도 불법 주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그 사이 승객들이 다른 곳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예. 자, 어떤 시국인데 지금 총리가 온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차를 치우느냐 시민들의 불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자, 총리실에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송역에는 차 세울 데가 없었고 평소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씩 잠깐 세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유독 황 총리는 의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어가서 과잉 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예. 자, 본인도 지난 6월이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잉 의전 나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과연 총리실에 과잉 의전하지 말라고 지시를 안 했는지 예. 했는데도 영이 안 쓰는 건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부터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29일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들을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습니다. 기자협회는 JTBC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오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 등 오늘과 비슷합니다.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